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장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 7시입니다. 미국의 장이 초반에 조금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 1%대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56% 하락해서 39,961, 나스닥이 1.43% 하락 11,552, S&P 500은 1.13% 하락했습니다. 3,901. 얼마 전에 3,908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000선 올라갔는데 요즘 다시 또 하락해서 3,901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죠. 1.62% 하락해서 2,549입니다. 연중으로 보면 S&P 500이 현재 마이너스 18.66,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 기준으로 20%대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36%에 있는 상태예요. 연초에 비해서 현재 연중으로 말이죠. 현재 대형주들 비롯해서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넷플릭스만 5%대로 강세입니다. 애플이 1.89% 하락해서 152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71%, 대부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도비 16.79%, 거의 17% 가까이 하락했는데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도비, 시스코, 컴캐스트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도비가 미국 테크 탑10에 2.23%, 시스코는 2.34%, 컴캐스트는 1.97%, 그래서 10종목 중에 이 3종목은 다 합해도 6.54%, 비중이 적죠. 대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 대형주 4가지만 해도 73.12%, 거의 다죠. 거기에 테슬라가 10.47, 메타 5.24, 엔비디아 4.05, 그렇게 해서 7종목이 약 93%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어도비, 시스코, 컴캐스트 아주 소량으로 함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요. 포토샵.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어도비.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어가요. 그러니 200조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다음 아닙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17% 가까이 내려앉았어요.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라는 회사를 약 28조 원에 인수한다고 그 발표한 영향입니다. 28조면 현재 어도비의 시가총액의 약 7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기업을 아주 비싸게 사들인 것 아닙니까? 이 해당 금액의 절반씩을 현금과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행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수 비용이 거액이고 이로 인한 단기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이 매도세가 이어져서 어떨 때는 좀 좋은 방향이라면은 급등을 하겠지만 이렇게 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좋은 회사를 사더라도 부담이 갈 때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하죠. 전기차주들 테슬라가 0.38% 상승 303달러입니다. 나머지 전기차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요즘 힘들어요. 1.52% 엔비디아 하락해서 12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모두 1, 2%대로 크게 하락들을 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이 개별 종목들 보면 연중으로 애플은 16% 하락했고 테슬라가 24% 하락한 상태인데 엔비디아가 무려 57% 연중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다들 잘들 참고 계시죠? 힘들지 않다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약사장에선 누구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나 꼭 이겨내야만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 눈에 보인다면 한 분 한 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손잡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계는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말로써 또 느낌으로써 손잡아 드린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꼭 일어나야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주식 투자 포기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런 경우 처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계속 당해보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를 다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경험을 안 하고서는 주식 투자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약세장을 피해서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약세장 피해서만 투자할 수도 있죠. 대신 수익이 엉망이게 되겠죠. 약세장을 통해서만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반 지났다 생각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싼 가격으로 좋은 주식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 세계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이 사업에 동참한다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강세장이 분명히 오거든요. 강세장 때 큰 빛을 발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 우물안을, 웅덩이를 헤쳐나와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눈에 보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꼭 손 좀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빠짐없이 누구든지 다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수들이 장 초반에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 소비 지표가 나와서 상승을 조금 했었는데 금방 또 하락 전환했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 됐죠?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9월 22일 새벽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내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한번 마감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3일 남았어요. 그 다음 목요일 새벽에 마감할 때는 이번에 금리 인상 적용이 돼서 이 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경제 이 지표 발표 지켜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이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0.75% 금리 인상 확률 한 80%로 보고 있고 1%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한 2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8대2로 0.75% 올린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국채 금리가 또 강세를 유지한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국채 금리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강세를 유지한 점 부담이 줬는데 1년물은 4%를 넘어섰어요. 2년물, 10년물은 이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 나고 있죠. 2년물은 3.8%를 상회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만에 아주 크게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물은 3.4%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8월 소매 판매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나오니까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장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지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점점 이 고강도 긴축 경계심 때문에 위축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5주 연속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노동시장이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연준의 긴축 공포가 부상이 된 거죠. 전주 대비 5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만큼 임금 인상, 물가 상승의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 이거 당연히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표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마감했죠. 내일 토요일 새벽 마감. 또 월요일날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마감, 금요일 새벽 마감. 이렇게 3일치의 이 증시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은 수요일날 시작해서 목요일날 마감하는 증시는 0.75 올리느냐 1% 올리느냐 이러한 결과에 의한 증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유가는 떨어졌습니다. 3.82%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배럴당 다시 85.1달러.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8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